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직 미혼입니다. 5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어쨌든 동생은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혼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재수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수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수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수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재수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몰래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과 다투거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난 음식을 살 테니 먹고 싶은 메뉴를 결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라고 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라고 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라고 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라고 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어서 할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참을 주저하다가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서 소득은 줄었던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던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던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줄었던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금을 해지하자니 몇 년 동안 유지한 것이고 곧 만기가 되어서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어서 적금 만기에 갚는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동일한 이유로 매달 빌려가지만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씨에게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지만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씨에게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지만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씨에게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지만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씨에게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갚는다던 적금이었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달 빌려가기만 하고 언제 가져갈 것인지 말이 없으니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레벨 400만 원씩 빌려가고 있고 현재는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빌려져 있습니다. 레벨 400만 원씩 빌려가고 있고 현재는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빌려져 있습니다. 레벨 400만 원씩 빌려가고 있고 현재는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빌려져 있습니다. 레벨 400만 원씩 빌려가고 있고 현재는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빌려져 있습니다. 그때쯤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다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및 선물을 드렸는데 동생 내가 가져온 선물이 조금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리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리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리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딴의 동생은 전혀 힘들다면서 그전보다 저축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의 월급을 올려준 것도 있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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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제가 상황을 이해하며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재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는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간 유래에 대해 알고 싶었으나 자신도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동생인 제 남편이 모르게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빌려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동생인 제 남편이 모르게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빌려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동생인 제 남편이 모르게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빌려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동생인 제 남편이 모르게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빌려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동네 방카페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잃었고 더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을 다니다가 제 퇴직금과 가진 돈도 잃어버렸으며 돈을 복구하려는 마음으로 재수 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결국 이것도 매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없으며 동생도 모르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없으며 동생도 모르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없으며 동생도 모르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번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없으며 동생도 모르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한 푼도 없고 동생은 모르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들어봐도 이래저런 것까지 해서 1억 이상 빌린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심심풀이로 치는 고스톱에서 온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쳐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쳐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쳐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쳐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고스톱도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 재수씨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신앙갑사를 들고 재수씨를 찾아갔습니다.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신앙갑사를 들고 재수씨를 찾아갔습니다.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신앙갑사를 들고 재수씨를 찾아갔습니다.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신앙갑사를 들고 재수씨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라 눈치를 챘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이미 중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또한 가봤는데 어떻게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꽤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꽤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꽤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도박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안 가도 된다고 한 것인데 재수씨가 도박을 하면서 각서를 깼으니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며 가진 것은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것은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것은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것은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재수씨는 당황하면서 아주 번쩍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며 끌려나와 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체념한 듯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앞으로 매일매일 여기로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빚을 갚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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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다만 임신할 경우 집안일로 갚은 기간을 감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재수씨는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싫다고 했고 그러면 회사 식당 아줌마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도 했습니다. 받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도 했습니다. 받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도 했습니다. 받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도 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동생과 합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형한테 빌린 돈을 다 써버려서 도박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한테 빌린 돈을 다 써버려서 도박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한테 빌린 돈을 다 써버려서 도박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한테 빌린 돈을 다 써버려서 도박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재수씨는 내일 부모님 집으로 출근해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새끼 식사를 준비해드린 후 퇴근하게 됩니다. 현재 동생은 경제권을 압수하는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천만원은 어떻게든 모아서 갚겠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현재 재수씨가 매일매일 본가에서 지내고 있으니
너는 안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내고 있으니 너는 안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내고 있으니 너는 안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내고 있으니 너는 안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을 잃었지만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요약해드릴 수 있을까요? 꿈나라 주세요. 알림 4짜리 듯 요약해드릴 수 있을까요? 꿈나라 주세요. 알림 4짜리 듯 요약해드릴 수 있을까요? 꿈나라 주세요. 알림 4짜리 듯 요약해드릴 수 있을까요? 꿈나라 주세요. 알림 4짜리 듯